오늘 기업, 오늘 사람. 증시가 개장하기 전에 알찬 정보 미리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과 사람이 화제가 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메리바라 GM CEO, 다음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한진칼입니다. 그리고 스가 가즈히로 파나소닉 사장, 엘버트 블라 화이자 CEO가 오늘의 기업과 사람으로 선정됐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기업과 사람, 메리바라 GM CEO입니다. 미국 GM 본사가 한국을 떠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노조와의 임금 및 단체 협약 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박사님, 한국 GM과 노사는 올해만 24번의 교섭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협의를 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예, 이 제너럴 모터스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죠.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네. 이 제너럴 모터스가 이제 한국의 과거의 대우 자동차를 인수해서 한국에서 꾸려가고 있는 회사가 이른바 한국 제너럴 모터스, 한국 GM입니다. 네. 이 한국 GM의 노사 파업이 국제적으로 지금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제너럴 모터스의 수석 부사장이란 분이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하면서 한국의 경쟁력은 노사 분규 때문에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우리 이 제너럴 모터스도 중국으로 떠날 수 있다. 이런 사실 좀 돌발적인 상당히 좀 파격적인 발언을 했어요. 네. 지금 가뜩이나 이 한국에서는 지금 제너럴 모터스의 노조가 확산이 되고 있는 와중인데 이 키퍼 부사장의 발언 이후에 오히려 지금 노사 현장에서는 분개한 노조원들의 이 노조 활동이 더 확산이 되고 있는 이런 조짐을 보이고도 있기도 합니다. 네, GM은 지난 2018년에 이 산업은행과 경영 정상화 방안에 합의를 하면서 최소 10년간 한국의 생산시설을 유지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 기간이 끝나면 앞으로 철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커졌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2년 전에 당시에 자금난을 맡고 있던 한국 제너럴 모터스가 산업은행에 대해서 출자와 또 자금 지원을 요구를 했죠. 그 당시에 8천억 이상 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산업은행이 돈을 대주는 조건으로 앞으로 10년간 생산 활동을 한국에서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요. 사실 이게 어느 정도 구속력이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제너럴 모터스가 나갔을 경우에 뭐 변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산업은행이 추가 지원을 하지 않는 정도가 되겠죠. 그런 각도에서 제너럴 모터스가 반드시 앞으로 8년 동안 2년이 지났으니까요. 10년 협상을 한 이후에 8년 동안 반드시 한국에 있는 것도 보장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네. 지금 그 노사 분기로 인해서 제너럴 모터스의 지금 상당히 경영진에서는 상당히 분기탱천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가 역력히 보여요. 그럼 노조 측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예, 지금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이 보너스, 상여금이 다른 회사보다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니까 통상임금의 400% 플러스 600만 원을 상여금으로 성과급으로 달라. 이런 요구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부평 공장에 신차 배정을 하라. 신차 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미래가 보장하기 어렵다. 이 두 가지 요구 사항인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제너럴 모터스 입장에서는 한국 GM 입장에서는 현재 흑자가 나지 않는다. 적자 상태에서는 더 이상 노사 분규를 하지 않지 추가 임금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 종래에 합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더 이상 줄 수가 없어서 현재로서는 약 700만 원 정도 성과급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정도고 신차 공급에 대해서는 아직 확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제너럴 모터스가 트레일 블레이즈라는 그 차를 그것도 소형 SUV 상당히 인기 있는 차종이죠. 네. 그것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생산을 해서 북미를 비롯한 전 세계 각국으로 나가는 지금 신차 판매하고 있는 초기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노사 분규 때문에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예약을 해놓고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각도에서 지금 한국의 노사 분규에 상당히 분기탱천하고 있는데 이 대목이 과연 어떻게 수습이 될는지 지금 한국에서는 제너럴 모터스뿐만이 아니라
기아차까지도 지금 노사 분규가 확산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네. 쌍용차의 판매까지 눈앞에 두고 있는 마당에 이 제너럴 모터스 본부와 노조의 충돌, 이것이 한국 경제에 또 하나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네, 다음 오늘의 기업과 사람,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한진칼입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한진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사모펀드 KCGI가 한진칼의 임시 주주총회를 요구했습니다. KCGI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날치기로 이뤄졌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박사님, KCGI가 임시주총을 통해서 이 아시아나 인수를 결정한 이사회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습니다. 지금 KCGI와 한진칼의 분쟁이 산업은행의 자금 지원 발표 이후에 상당히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이번 주에 중대한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선 이번 주 수요일 날 KCGI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첫 인정 신문이 있고요. 네. 또 지금 KCGI가 20일 날 임시주총을 요구했거든요. 임시주총은 주주들의 3% 이상의 요구만 있으면 요구가 자체가 성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법상 이사회에서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현재 지금 한진칼로서는 이 요구를 받기가 상당히 난처한 입장이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주총이 열리면 46%의 지분을 갖고 있는 KCGI 측, 이른바 조현아 3자 연합 측에서 대대적인 파산 공세, 한진칼의 3자 배정 유상증자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또 주주의 46%나 되는 지분을 갖고 있는 대주주의 요구를 거부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형국입니다. 특히 이번에 KCGI가 요구를 제기한 그 주주총회 요구 안에는 이사 추가 선임 안도 있지만 또 하나 산업은행이 제기한 그러니까 그 경영 혁신안 이런 것도 같이 제기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걸 거부하게 되면 산업은행의 혁신안도 거부하게 된다라는 이런 명분을 잃게 되기 때문에 과연 조원태 회장과 이 이사회가 이 KCGI의 임시주총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매우 주목되는 순간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KCGI를 포함한 3자 연합은 이 한진칼의 지분을 더 사들이기 위해서 현금 확보에 나섰다고 해요. 예, 이 대목이 굉장히 주목할 대목인데요. KCGI가 지금 갖고 있는 한진칼의 주식을 담보로 맡기면서 메리츠 증권을 비롯한 여러 증권사로부터 1,000억 원 이상 되는 돈을 다시 빌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 돈은 당장에 한진칼의 주식을 사는 데 쓰여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3자 연합 측에서 조현아 연합군 KCGI라고 불리는 이 연합군 측에서 지분을 확대해서 내년 3월 달에 지분율의 압도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조원태 회장 체제를 바꾸겠다라는 이런 전략이 있었지만 산업은행이 들어서면서 이제 그 전략은 완전히 사실상 무산이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산업은행에 3자 배정을 할 경우에 산업은행 주식과 조원태 연합군의 주식을 합하게 되면 압도적으로 이 조원태 회장의 주식이 많아지기 때문에 더 이상 시장에서 주식을 사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00억 원 이상씩의 목표로 지금 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3자 배정에 대한 거부 명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3자 배정, 한진칼에 대해서 산업은행이 5천억 이상의 돈을 투자해서 유상증자를 하는 방식으로 산업은행이 주식을 가져가고 한진칼에 돈을 주겠다는 그 대목을 이른바 상법 418조 조항에 따라서 기존 주주인 KCGI 우리가 인수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그 돈 우리가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이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이것의 돈의 확보는 앞으로 있을 가처분 소송에서도 상당히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이번 주 열릴 신문에서 이 KCGI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할 가능성은 좀 얼마나 된다고 보시나요? 그게 이제 그 대목이 상법 418조 조항이 우리나라의 상법 418조항이 상당히 복수 해석이 가능한 애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누구도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상법 418조에 따르면 유상증자를 할 때 일단 유상증자의 우선권을 기존 주주에 대해 줘야 된다. 이것이 상법 418조 1조 조항인데 반해서 그 2조 단서 조항으로는 회사가 매우 어려울 때는 제3자에게 배정을 할 수도 있다. 이랬거든요. 산업은행은 바로 단서 조항을
입각해서 3자 배정이 합법이라고 보고 있고 KCGI는 418조 1조 조항에 따라서 우수 주주들이 가져가야 된다 그런데 진짜 판례상으로는 KCGI가 조금 더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법원 판결은 역시 판사들의 최종 결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번 수요일 날 양측이 자신의 주장, 특히 산업은행 측에서 이것이 얼마나 긴급한 사안이라는 것을 잘 입증을 하느냐에 따라서 법원의 판결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세 번째 오늘의 기업과 사람, 스가 가즈이로 파나소닉 사장입니다. 전 세계 배터리 3위 기업인 일본의 파나소닉이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의 텃밭인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로 했습니다. 노르웨이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기로 한 건데요. 박사님, 현재 유럽 배터리 시장에선 우리나라 기업들이 점유율 상위권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일본 기업들이 속속 도전장을 내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K 배터리를 향한 도전장이 세계 곳곳에서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또 하나 지금 일본 배터리 회사 파나소닉이라는 회사죠. 이 회사가 노르웨이에 대대적인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사실 일본 파나소닉은 전기차 배터리의 원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마쓰시다 그룹으로 알려져 있는 회사가 지금의 파나소닉으로 이름을 바꾸었는데요. 내셔널이라는 상표라든지 또 산료를 인수했고 일본에 앞서가는 전기 제품을 그 개발을 주도한 회사가 바로 파나소닉이고요. 네. 지금 중국의 CATL이라든지 많은 전기차 회사들도 바로 파나소닉 기술을 가지고 지금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파나소닉이 노르웨이에 대대적인 공장을 짓겠다 그랬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유럽은 중국 회사들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곳입니다. 그 네. 틈을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고 특히 유럽은 자동차의 이 전기차로 해서 전환이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나라 전기차 회사들이 상당히 승기를 잡고 있는 곳인데 여기에 전기차의 본고장이라고 볼 수도 있고 원조라고 할 수 있는 파나소닉이 대대적인 공장을 세웠을 때 이렇게 되면 유럽에서의 K 배터리의 그 공세, K 배터리의 이 경영 난도 상당히 심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지금 우리 기업들은 최근 화재로 인한 리콜 사건 등으로 인해서 여러 악재가 지금 맞이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국제사회에서도 제너럴 모터스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 LG 화학이 만든 거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도 화재가 발생해서 리콜이 걸려 있고 또 현대차 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국제적으로 지금 한국의 이미지, 한국 배터리에 대한 화재 이미지가 있는 틈 타서 파나소닉이 노르웨이에 공격적으로 지금 그 대형 공장을 짓겠다 이러고 있는데요. 지금 이 파나소닉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포드 자동차 회사 또 제너럴 모터스까지도 지금 전기차에 속속 뛰어들고 있는데요. 네. 전기차에 뛰어드는 거 얼핏 보면 우리나라 K 배터리에는 호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사실 꼭 그렇지도 않은 게 이 회사들이 지금 직접 배터리를 생산하겠다는 쪽의 배터리 자체 생산 쪽으로의 방향을 잡고 있거든요. 네, 그럼 경쟁사가 더 늘어나는 셈이죠. 그렇습니다. K 배터리로서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은 지금 SK 이노베이션과 LG 화학이 전면적으로 지금 싸움을 하고 있죠. 네, 지금 소송 전에 판결 날짜가 계속 미뤄지면서 뭐 이미지 타격이나 소송 비용 문제도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12월 초인데요. 어느 회사로가의 손을 들어준다 하더라도 상당히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는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최근에 또 이 SK 그 자회사 동박 만드는 회사죠. 말레이시아에서도 지금 이 우리나라 일진과 또 한 번 지금 배터리 문제를 놓고 또 한 번 소송을 좀 벌일 그런 조짐을 네, 보이고 일진 있는. 머터리얼스와 SK 넥실리스가 지금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말레이시아에 진출을 하기로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그 진출하려는 장소가 바로 옆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을 빼내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어떤 우리 국내적인 이슈로 가지고의 싸움이거든요. 지금 배터리에 관해서 K 배터리를 따라잡자는 전 세계적인 도전장이 지금 각 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는 우리나라 내부에서의 자존심 싸움 또는 이니셔티브 싸움으로 해서 좀 지리멸렬, 내부 분열하는 그런 모습이 K 배터리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마지막 오늘의 기업과 사람, 엘버트 볼라 화이자 CEO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약사들 사이에서 1등이 되기 위한 속도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박사님, 우선 화이자와 독일의 바이오엔테크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다고 해요. 예, 지금 드디어 코로나 백신이 조만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 주말에 화이자와 이 바이오엔테크 독일 같이 한 합작사죠. 네. 한쪽에서는 미국 FDA, 또 하나는 유럽의 이 보건당국에 긴급 승인 신청을 드디어 냈습니다. 이 긴급 승인이라는 것은 일반 승인에 비해서 통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긴급 네. 상황이라고 생각을 할 경우에 현재 코로나 상황을 막기 위해서 기존의 FDA가 갖고 있는 그런 엄격한 기준은 좀 제껴놓고 당장에 큰 문제가 없으면 바로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래픽에 나오는 대로 화이자의 주가가 1.41%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네. 화이자 백신, 코로나 백신의 긴급 승인이 있고 곧 조만간 승인 신청과 승인이 나오게 되면 주가가 대폭등을 해야 되는데 이런 기대와는 달리 뉴욕 증시에서는 정작 화이자 주가는 그렇게 오르지 않았거든요. 네,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아마도 뭐 최근에 주가가 좀 오른 것도 있지만 이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이 나와서 긴급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시장의 이른바 그 시장 체인저로서의 역할, 판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부정적인 판단도 지금 동시에 제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미 이 화이자의 백신은 유통과 보급에서 좀 문제가 있을 거다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화이자 백신은 핵산을 가지고 외부에서 바깥쪽으로 집어넣는 건데요. 그 핵산이 영하 70도 이하에서 5일 정도밖에 못 견디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특별히 보관과 유통에 영하 70도 이상의 초저온 시설을 갖추지 않는 한은 다른 나라로 수출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미국 내에서도 며칠밖에 갈 수가 없다. 그런 면에서 좀 우려가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비슷한 원리로 이 화이자와 비슷한 원리로 백신을 개발 중인 모더나도 곧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 모더나도 아마 빠르면 내일 모레 긴급 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더나와 화이자가 속도전을 벌이면서 제일 앞서가는 이런 모습인데요. 이 모더나는 화이자와 똑같은 핵산 방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온도, 이 보관 이 환경을 크게 개선을 해서 일반 이 코로나 백신이나 아니면 감기 독감 정도의 영하 한 4, 5도 정도만 유지하면 네. 죽지 않는 그런 핵산을 개발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모더나 주가가 오히려 좀 더 올랐습니다. 그런데 네. 이 모더나도 또 하나의 화이자 못지않은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네, 어떤 문제가 있나요? 예, 잘 아시는 대로 이 모더나는 신생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체적으로 대량으로 백신을 만들어내고 있는 어떤 생산 시설이 없어요. 네. 그래서 스위스 회사에다가 지금 CMO 방식으로 생산을 의뢰해놓고 있는데 그 회사 역시 대량 생산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신생 기업의 실험적인 그런 상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백악관에서도 모더나와 화이자가 백신이 나오는 것은 상당히 희망적이긴 하지만 미국의 대량 생산, 그러니까 보편적인 접종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화이자의 전 그 생산량을 다 합치래도 미국 인구가 다 맞기는 어렵다. 그래서 코로나의 보편적인 접종은 내년 5월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와중에 지금 미국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겨울은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 대유행을 백신으로는 완전히 극복하기는 어렵지 않겠냐. 그런 비관적인 전망도 없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기업과 사람 알아봤습니다. 내일도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